안녕하세요. 가이드빈입니다. 현재 보시는 메뉴는 아스트라 프로를 통해 내비게이션 메뉴 기능을 활성화해서 제작한 메가 메뉴입니다. 자신만의 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면서 한 메뉴 안에 다양한 서브 메뉴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메가 메뉴를 통해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이트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스트라 프로를 통해 블로그 프로 기능을 활용해서 블로그 페이지를 꾸민 화면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블로그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면 이렇게 아스트라 프로를 활용해서 전문적인 디자인으로 꾸며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트라 프로는 유료 플러그인으로 워드프레스에서 아스트라 테마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아스트라 프로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현재 클라우드웨이즈를 통해 홈페이지를 시작하면 아스트라 프로 플러그인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개별적으로도 아스트라 프로를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았다면 가이드빈 채널에서 클라우드웨이즈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영상 링크를 영상 아래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스트라 프로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어떻게 메가 메뉴를 제작하고 블로그를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영상을 꾸준히 기대하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메가 메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로 디자인은 현재 이 디자인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메가 메뉴를 적용할 예제 사이트는 현재 서비스에 아무 메뉴가 추가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 코칭 관련 템플릿이 적용된 사이트고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으로 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가 메뉴를 적용하기 전에 아스트라 프로를 통해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메뉴 중 아스트라를 클릭하세요. 여기 보시면 아스트라 프로 모듈이 나오고 이 영상에서 살펴볼 내비게이션 메뉴와 블로그 프로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단순히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두 활성화가 되었다면 이제 페이지를 클릭해서 메가 메뉴로 추가할 페이지들을 모두 제작해야 하고 저는 예제로 빈 페이지를 기반으로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추가한 페이지들을 기반으로 메가 메뉴를 만들기 위해 메모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메가 메뉴를 생성하는 개념은 예제 사이트에서도 봤듯이 하나의 메뉴 안에서 카테고리를 나누듯이 여러 개의 헤딩 제목이 있고 각 헤딩에 속하는 메뉴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메뉴를 구성할 땐 우선 여러 개의 필요한 헤딩 제목을 구성해서 추가하고 각 헤딩에 속하는 메뉴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헤딩 없이 메뉴를 구성하더라도 헤딩이 열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적용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실제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헤딩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링크를 클릭하고 URL 부분에는 단순히 샵을 입력하고 링크 텍스트 부분에는 헤딩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URL 부분에 샵을 입력하는 이유는 어차피 사용자가 클릭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샵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4가지 헤딩을 먼저 메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두 추가되었다면 헤딩 부분을 모두 서비스 메뉴 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 추가 부분에서 페이지 탭을 클릭하고 모두 보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페이지를 각 헤딩에 속한 메뉴로 들어가도록 추가한 뒤 배치해 주세요.
배치를 모두 알맞게 했다면 저장하기 위해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렇다면 저장된 것을 바탕으로 우선 어떻게 나오는지 사이트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추가했던 헤딩 메뉴를 바탕으로 각 메뉴에 속하는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가 메뉴를 적용하기 위해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메가 메뉴로 설정하려면 전체 메뉴들을 추가한 메뉴인 서비스의 오른쪽에 나온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아스트라 메뉴 세팅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편집 창이 나오면 여기 메가 메뉴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하세요. 그러면 메가 메뉴 위드 옵션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전체 메뉴의 넓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살펴보면 총 5가지 종류가 있고 컨텐츠는 사이트에서 컨텐츠 넓이만큼의 넓이를 설정하는 것이고 메뉴 컨테이너 위스는 메뉴 부분의 넓이만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커스텀 위즈를 통해 이렇게 예제와 같이 특정 넓이를 지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풀 위스로 메뉴가 전체 화면 넓이로 지정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풀 위스 스트레치를 통해 메뉴 또한 전체 화면 넓이대로 분포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고 저는 예제 사이트대로 구현하기 위해 컨텐츠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아이콘은 메뉴에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추가하고 싶다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셀렉트 아이콘을 클릭한 뒤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추가한 뒤 메뉴 이름 이전 혹은 이후에 배치할지 설정할 수 있고 아이콘 사이즈 및 간격 또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고 사이트로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바닥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에 다시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이라이트 라벨은 아이콘 대신 라벨이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예제로 활용해 본다면 이곳에 new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메뉴 옆에 new라는 라벨이 생겼고 현재는 디자인 색상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원하면 배경 색상을 적용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탭 중에서 디자인을 클릭해서 어떤 디자인 옵션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타입이 있고 이를 통해 메뉴 배경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단순히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배경 색상을 지정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미지란을 통해 배경으로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컬러 옵션을 보면 헤딩과 텍스트 링크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 페이지에서 헤딩 부분을 파란색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색상을 지정할 때 이렇게 2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본 색상이고 하나는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변화되는 색상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변화되지 않길 원하면 단순히 동일하게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변화를 주셨다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통해 변화된 색상을 확인하기 전에 메가 메뉴에 헤딩 메뉴를 추가한 뒤 헤딩으로 지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헤딩 메뉴로 지정하려면 우선 헤딩에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고 아스트라 메뉴 세팅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as 헤딩 부분이 있고 이를 활성화해야 헤딩으로 설정이 됩니다. 설정한 뒤 아래 Disable 링크 옵션도 활성화해서 링크 기능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한 헤딩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전에 헤딩에 적용한 색상이 적용되었는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헤딩 부분에 선택한 색상이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다시 메가 메뉴에서 아스트라 메뉴 세팅 버튼을 클릭하세요. 디자인 탭을 클릭하고 아래 디바이더가 나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메가 메뉴에서 디바이더의 역할은 메가 메뉴의 테두리와 상단의 테두리 굵기를 지정하거나 헤딩을 기준으로 나눠진 메뉴들 사이에 열 넓이를 지정하고 색상을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타일 옵션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솔리드인 실선, 다티드인 점선, 대시드인 파선, 더블은 이중 실선까지 다양한 선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고 저는 솔리드 실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탑 보더 위드와 컬럼 위드 부분에 예제로 5픽셀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 보더와 컬럼 디바이더 색상을 아래에서 설정할 수 있고 단순히 파란색으로 테마색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장 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탑 보더 부분과 컬럼 부분에 실선이 생겼고 필요에 따라서 넓이를 기반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따로 설정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보면 하이라이트 라벨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메가 메뉴 제너럴 탭에서 여기 라벨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부분에 대한 배경 색상과 글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추가할 예정이라면 디자인 탭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옵션으로 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디자인 탭에서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스페이싱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마진과 패딩 부분에 각각 모두 50픽셀씩 입력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메가 메뉴 창의 위치가 달라졌고 마진을 통해서 여기 바깥 부분의 간격이 생겼고 패딩을 통해서는 창 안의 간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각 역할을 이해한 뒤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저는 돌아가서 다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가 메뉴에서 수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이번에는 편집 창을 닫고 메가 메뉴에서 헤딩 메뉴로 지정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로 개인 발전 코칭 메뉴 설정 부분을 클릭하고 아스트라 메뉴 세팅 버튼을 클릭하세요. 헤딩 메뉴 부분에서는 이전에 헤딩으로 지정한 옵션이 있고 만약 헤딩 부분이 메뉴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여기 하이드 메뉴 라벨 부분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헤딩으로 지정한 뒤 단순히 링크 역할을 없애려면 여기 Disable 링크 옵션을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 헤딩에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하는 방식은 이전에 배운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라벨을 설정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살펴봤다면 이제 상단의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아래 라벨 스타일을 설정하는 부분은 동일하고 여기 세퍼레이터 컬러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테마 색상으로 지정한 뒤 저장해 보겠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헤딩 메뉴 아래 언더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나머지 헤딩 메뉴에도 동일하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설정했다면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딩 메뉴 아래 모두 언더라인이 생겼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편집창을 닫고 마지막으로 헤딩 메뉴에 속한 메뉴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발전 코칭에 속한 메뉴 중 하나를 클릭해서 아스트라 메뉴 세팅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기에 예제로 라벨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라벨 부분에 New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라벨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라벨 배경 색상은 빨강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사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띄게 라벨이 추가되어 이 서비스가 새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벨의 용도를 잘 이해해서 자신의 사이트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가 메뉴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이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꾸미며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활성화되어 있는 메가 메뉴 편집 창을 먼저 닫아주시고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이제 현재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페이지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목에는 블로그로 입력하겠습니다. URL 부분에는 클릭한 뒤 페이지 주소를 블로그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페이지를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왼쪽 상단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참고로 글을 작성하려면 여기 글 페이지를 클릭한 뒤 이곳에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제로 미리 글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작성된 글들이 나오도록 추가했던 블로그 페이지를 글 페이지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홈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세요. 글 페이지 옵션을 클릭하고 추가했던 블로그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그럼 이렇게 현재 블로그 페이지에 작성했던 글들이 모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상단에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번엔 블로그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해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X 아이콘을 클릭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메모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페이지에서 모두 보기 탭을 클릭하고 블로그 글 페이지를 선택하고 메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메뉴 구성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사이트로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블로그 글 페이지가 추가되었고 글 또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바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며 수정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메모에서 위젯을 클릭하세요. 팝업 창이 나오면 닫아주세요. 현재 여기 메인 사이드바가 블로그 사이드바로 사용되고 있고 이곳에서 사이드바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색창과 최신 글 부분만 남기고 모두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제 글의 카테고리가 나오도록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위젯 그룹을 검색한 뒤 추가해 주세요. 위젯 그룹 안에 플러스를 클릭하고 카테고리 목록을 검색한 뒤 추가해 주세요. 제목에는 카테고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선 검색 기능과 최신 글 및 카테고리 등 주요 위젯들만 추가했고 만약 다른 요소들도 살펴보고 싶다면 여기 플러스를 클릭한 뒤 아래 모두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하기 위해 저장한 뒤 사이트로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드바 위젯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번엔 여기 블로그 글들이 나오는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방문해 주세요. 메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블로그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메뉴 중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블로그 글 보관함은 여기 블로그 글들이 나온 페이지를 의미하고 단일 글은 각 블로그 글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우선 블로그 글 보관함을 클릭하세요. 아래 사이드바 레이아웃으로 내려가서 보면 사이드바 없이 운영할 수도 있고 사이드바를 왼쪽 혹은 오른쪽에 배치하며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바를 오른쪽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블로그 레이아웃 부분에서는 블로그 글들의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고 지금처럼 썸네일과 글 제목 및 메타 정보를 세로로 유지하면 그리드 레이아웃 옵션을 통해 원하는 열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2열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들이 2열로 레이아웃이 구성되었고 아래 추가 옵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dd space between post는 말 그대로 포스트 사이에 간격을 추가하는 것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소리 레이아웃을 활성화하면 벽돌을 쌓은 듯한 레이아웃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 퍼스트 옵션은 첫 번째 포스팅을 크게 강조하는 것으로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포스팅만 큰 사이즈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각 포스팅에 작성한 날짜를 크게 강조하고 싶다면 옵션 중 Enable Date 박스를 활성화하면 되고, 예제로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짜 정보가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형태를 사각형 혹은 원 모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 이미지 주변에 패딩 간격을 없애고 싶다면 여기 Remove Featured Image Padding 옵션을 활성화하면 되고, 이 옵션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더 깔끔한 느낌의 포스팅 형태가 구성됩니다. 만약 현재 여기 지정된 기본 컨텐츠 폭에서 다르게 수정하고 싶다면 컨텐츠 폭 옵션 중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원하는 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본 폭을 선택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포스트 구조를 수정할 수 있고, 현재 썸네일과 제목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만약 변경하고 싶다면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썸네일 이미지 요소를 숨기고 싶다면 여기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아래 메타 부분에는 메타 정보로 댓글, 카테고리, 글쓴이 요소가 추가되어 있고, 이전과 같이 순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모두 숨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모두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 콘텐츠로 내려가면 현재 글 제목 아래 나온 요약된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요약되는 글자 수를 지정할 수 있고 30자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Read More 링크가 나오는 텍스트 부분으로 단순히 자세히 보기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버튼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고, 저는 단순히 링크로 유지하겠습니다. Featured Image Size 부분은 현재 썸네일 이미지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특정 사이즈로 모두 변경하고 싶다면 사이즈를 입력해서 썸네일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페지네이션 부분은 포스트 페이지를 어떻게 구현할지 설정할 수 있고, 현재 설정된 넘버는 단순히 숫자 기반으로 원하는 포스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공되고, 인피니티 스크롤 옵션은 단순히 스크롤하면서 포스트들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기능들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고, 이제 올라가서 디자인 탭도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블로그 구성에 적용되는 색상과 글자 스타일, 그리고 간격과 관련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타이틀 폰트가 나오고, 이 부분은 포스트 제목에 적용되는 글자 스타일입니다.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면 글자체부터 글자 굵기, 글자 사이즈 등 다양하게 수정이 가능하고, 저는 글자 굵기를 세미 볼드로 설정하고 글자 크기는 24픽셀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창을 닫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메타 정보에 적용되는 글자 스타일과 패지네이션에 적용되는 글자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정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포스트 간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제로 아웃사이드 부분에서 전체에 50픽셀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스트박스 바깥 부분에 간격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적용한 부분을 없앤 뒤 이번에는 인사이드에 50픽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제외한 안쪽 부분에 50픽셀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적용한 부분을 되돌리고 패지네이션 부분도 원하시면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페이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디자인 옵션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자유롭게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을 저장하시려면 상단에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번엔 블로그 글을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글 페이지가 나오고 이 페이지도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한 뒤 단일 글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전에 블로그 페이지를 편집했던 옵션들과 비슷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편집하는 옵션들은 각 블로그 글 페이지에 적용되는 옵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글 타이틀 부분은 여기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메타 부분을 편집하는 부분입니다. 수정하기 위해선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먼저 제공되는 두 가지 배너 스타일이 있고 현재 기본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상단에 썸네일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다면 여기 옵션을 클릭해서 활성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 제목 및 메타 정보로 구성되는 새 컨테이너가 생깁니다. 만약 이 컨테이너 넓이를 전체가 아닌 특정 사이즈로 조절하고자 한다면 여기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서 원하는 폭 사이즈를 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에 기본 배너 레이아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래는 구성하는 요소를 기반으로 구조가 순서대로 나와 있고 원한다면 요소를 숨기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메타 구조에는 메타에 포함되는 요소를 설정할 수 있고 저는 예제로 단순히 구조에서 메타 부분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얼라이먼트는 정렬 기능으로 글 제목을 왼쪽, 가운데 또는 오른쪽 정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목 타이틀, 텍스트 및 링크 색상을 변경하고 글자 스타일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저는 여기서 타이틀 폰트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서 타이틀 제목 굵기를 세미 볼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34픽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썸네일, 타이틀 및 메타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뒤로 나가서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살펴보면 사이드바 레이아웃 설정하는 화면이 있고 만약 블로그 글 페이지에서도 사이드바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자유롭게 활성화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글 페이지 내에 사이드바에 광고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오른쪽 사이드바를 예제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래 컨텐츠 폭 부분에서는 현재 컨텐츠 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사이드바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좁아졌기 때문에 예제로 1200픽셀로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author info는 포스팅 아래 글쓴이 정보가 나오도록 설정하는 것이고 disable single post navigation은 현재 글 아래 나온 다른 글로 이동되는 링크가 나오지 않도록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저는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드 프리비어스 포스트는 이전 포스트가 자동으로 로드되도록 설정하는 것이고, Remove Featured Image 패딩은 현재 썸네일 주변의 패딩 간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방문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면 여기 Enable Social Sharing 옵션을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되면 이렇게 먼저 제목 아래 나오게 되고, 원하지 않는 소셜 아이콘이 있으면 제거하거나 새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 아이콘 포지션을 변경하려면 아이콘 포지션에서 설정할 수 있고, 저는 레프트 컨텐츠로 설정해서 왼편에 고정된 상태로 지정하겠습니다. 글 아래 같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연관 포스팅이 나오도록 설정하려면 Enable Related Post 옵션을 활성화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 아래 같은 카테고리 기준으로 연관 포스팅이 생겨납니다. 여기 Related Post 부분은 여기 타이틀 부분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단순히 연관 포스트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타이틀 종료를 할 수 있고, 연관 포스트 전체 개수에서는 한글에서 추천되는 연관 포스트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 현재는 2개로 지정되었고 4개로 변경해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컬럼 레이아웃에는 열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 현재 2열로 설정되었고 예제로 3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열로 변경되었고 다시 2열로 변경하겠습니다. 포스트 쿼리는 어떤 기준으로 연관 포스트를 지정하는지 설정 가능하고,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카테고리 또는 태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창을 닫고 아래에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연관 포스트 구조를 설정할 수 있고, 단순히 깔끔하게 나오도록 댓글, 카테고리, 그리고 글쓴이가 나온 메타 부분을 모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글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모두 살펴봤고, 올라가서 디자인 탭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셜 공유 부분에 대한 스타일 편집 기능이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색상 타입으로 오피셜로 설정되어 있고, 이는 소셜미디어 대표 색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하려면 커스텀을 클릭하고 아이콘 색상 및 배경 색상을 지정해서 원하는 느낌의 색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오피셜 색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아이콘 사이즈를 수정 가능하고, 저는 조금 크게 36픽셀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콘 스페이싱을 통해서는 아이콘 간격을 수정할 수 있고, 15픽셀로 수정해서 서로 좀 더 가깝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간격 등 다양하게 수정해 볼 수 있고, 아래 Related Post로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연관 포스트와 관련된 스타일 수정이 가능하고, 섹션 타이틀에 해당하는 연관 포스트 및 섹션 백그라운드는 여기 박스에 해당하고 색상을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섹션 타이틀 폰트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서 폰트 사이즈를 24픽셀로 변경해서 연관 포스트 사이즈를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타이틀 폰트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서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수정해서 연관 포스트 제목 사이즈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스페이싱 부분은 현재 컨텐츠가 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웃사이드를 통해 박스 바깥 간격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인사이드를 통해 박스 내 간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정한 사항이 있다면 상단의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아스트라 테마를 기반으로 아스트라 프로 플러그인을 통해 제공되는
메가 메뉴와 블로그 프로 기능까지 모두 세세하게 살펴보고 적용까지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자유롭게 편집해서 자신만의 사이트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